225페이지의 모평균의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적 추정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여기 보면 모평균의 추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통계조사에서 표본 조사만 가지고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추측하는 것. 다음 추정이 뭐다?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하고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특성을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추정하는 방법은 그 통계학자들이 많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공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그 공식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뉴스나 이런 책 같은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실은 좀 통계학과를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선 통계를 정말 맛보는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공식을 외우고요. 각각의 의미만 파악을 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요 두 가지 모평균의 실내 구간하고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하고 쓸 수 있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는 쭉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225페이지 밑에 보면 모평균의 추정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앞에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것을 공부해 봤는데,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똑같고, 그 모집단의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 사이의 관계가 있었죠.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분산이 나오고,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였고, 그다음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 되면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까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그 반대로 표본을 이용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전체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전체를 추측하는, 이게 우리가 통계에서 실제로 할 일들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반대로 표본 평균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을 하면 모평균,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으로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추정하는 방법에는 그 값을 직접 추정하는 점 추정과 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추정하는 구간 추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어떤 범위 내, 모평균이 어느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모평균 m이 포함될 범위를 추정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 자 이건 x의 분포입니다. x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는, 그렇죠? 자, x 바는 어떻게 돼? 그 m,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의 크기로 모평균을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고, 얘를 그 표준화 시키면 그
x바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x바를 평균으로 나누고 분산으로 표준 편차로 그 표본 평균에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z가 되죠. 그렇죠? 이게 그 표준화시키는 공식이지. 자, 표준화시켜서 이 x 바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들었을 때 정규 분포에서 z가 1.96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z가 95가 되기 때문에 여기 요 z에다가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x바 가운데 x바만 두고 다 남겨주면은 양변에 얘를 다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 다 m을 더해주면은 다 x바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겠구나. 네, 천천히 연습장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z가 어느 범위에 있을 확률이 0.95. 자 여기서 요게 확률입니다. 확률. 이 확률에다가 0.95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이게 95% 이렇게 되는 거예요. 95%. 그렇죠? 이렇게 9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z가 그 95%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확률을. 근데 요거를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찾아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96, 얘가 1.96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일 확률이 95%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z가 어떻게 돼? x바 마이너스 평균분의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p 마이너스 1.96 이게 0.9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신 z 대신에 저걸 넣어주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여기서 요 가운데 부분에 m만 있게 만드는 겁니다. m만. 자 m만 있게 하기 위해서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각각 다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p 마이너스 1.96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얘는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약분돼서 곱하기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자 가운데 m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x를 다 뺍니다. x바를 해주면 p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남겠죠.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식을 정리하는 거고 가운데 m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지, 그치?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치? 바뀌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걸 이쪽에다 쓰고 마이너스를 곱한 걸 이쪽에다가 쓸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얘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확률이 0.95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게 뭐냐면 우리가 95%로 추정하려면 m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게 바로 공식입니다. 자, 이게 모평균이었죠? 모평균.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이 모평균은 어떻게 돼? 이 x바 표본 평균하고 표준 편차랑 이 표본의 크기로 요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지금 식 정리하는 걸 쭉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 식 정리하는 게 여기에 쭉 그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공식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를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 확률이 0.95라는 얘기는 95%라는 얘기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를 소문자 x바로 바꿔주면 자 이게 모평균이 m인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야. 거의 뭐 확실하죠? 95%면 그러고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양쪽 끝 이 사이의 차이 자 예를 들어서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x가 될 수 있는 거의 길이는 범위는 이거에서 이거 빼죠. 4에서 2를 빼갖고 그 이게 요 구간의 크기가 2다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2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돼? 이것도 연습장에서 한번 해볼게.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빼면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바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요거의 2배지 그치? 그래서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게 그 구간의 길이가 되고요. 네, 이거는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뢰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을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95%일 때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과정들은 복잡한데 아주 정확하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95%로 추정을 했을 때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99%로 할 수 있어요. 99%면 진짜 거의 확실하죠. 그치? 거의 확실하지. 그죠? 거의 확실하지. 99%로 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58에서 2.58 사이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공식을 보면 이게 왜 어렵지 않냐? 자, 이게 지금 95%로 추정을 한 거고 얘는 99%로 추정을 한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1.96에서 2.58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좌우로. 더 길어지면은 이게 거의 확실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통계 조사한 것들을 보면 그 뭐 신뢰 구간, 신뢰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뉴스에서. 그래서 보통 95%로 하고 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몇이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요걸 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거보단 더 정교한 걸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95%는 어떻게 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보평균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99%로 추정을 할 때는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 뺀 건데 지금 좌우로 똑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무엇을 한 거냐면 표본의 평균 x바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쫄쫄된 표본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x바가 여기 있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정하면 그 범위 안에 이렇게 평균이 들어가죠. 이게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은 x바가 평균은 아니겠지만 그 x바를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은 그게 그 안에 우리가 찾는 무평균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추정하는 방법이 이 무평균의 추정인 겁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기계를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이게 꼭 95%, 99%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무평균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의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 때 신뢰 구간 중에 95%가 무평균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범위 안에 내가 x바를 여기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래갖고 범위를 이렇게 잡았더니 그 안에 평균이 안 들어가는 거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100번 하면 95개 정도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결론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 x바가 뭐야? x바가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의 평균. 그 다음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문제인데 이 시그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시그마는 그 표본 표준 편차거든요. 표본 표준 편차인데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모표준 편차가 이게 모표준 편차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주는 표준 편차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그리고 이걸 알려준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하고 또 좀 약간 황당한 상황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추정 쪽이 수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확률이다 보니까 그냥 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통계학에서는 명확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까지 내용으로 봤을 땐 좀 약간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모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랑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95%로 추정할 때 요거 있죠, 요거. 아까 그거 1.96으로 써라 이겁니다. 1.96. 자, 99%를 할 때 여기 2.58로 써라 이렇게. 요거 가끔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자, 여기서 0.9하고 요거 1.9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요거 2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99%를 할 때 요거 2.6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좀 편하게 해주려고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해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예제 46번에 보면 자 모집 단위 x가 정규 분포 m, 4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x바가 70이었다. 모평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라 이렇게 됐죠. 자 1번 자 95% 신뢰 구간으로 해놓고 95%일 때 1.96 써라 이렇게 거기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공식 한번 써볼게요. 공식 어떻게 돼? 자 m은 x바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이걸 k라고 하거든요. k 요 k가 지금 1.96인 건데 이게 실내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파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외워서 요 k가 뭐다? 요게 실내 상수인데 이 실내 상수가 그 문제에 보면 95%일 때 1.96으로 쓰고 99%일 때 2.58로 써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저 실내 상수 좀 간단하게 바꿔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x바는 70, n은 64. 그다음 시그마는 여기서 모평균에서 나왔죠. 이거 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어떻게 돼? m은 어떻게 돼? 7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4분의 64. 미안해. 루트 64분의 4. 70 더하기 1.96 곱하기 64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계산을 해주면은 주면 여기가 8이니까 70 마이너스 1.9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2분의 1 하면 0.98 그러니까 빼면은 69.0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요거를 더하는 거니까 70.98 이렇게 되지. 자, 요게 모평균은 69.02랑 70.9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2번도 해볼게. 2번은 99%로 99% 신뢰 구간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99% 똑같은 문제에서 자, 99%로 추정을 하면 이 신뢰 상수가 뭐로 바뀐다고? 2.58로 바뀌는 겁니다. 2.58로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자, 70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64분의 4 그리고 2.5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2분의 1이니까 70 마이너스 1.29 70 플러스 1.29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68.71 하나 갖고 71. 2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 공식만 잘 외워주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외워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의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표본의 크기 요게 일정이에요. 분모가 요게 일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 K도 지금 그 일정한 거거든요. 그럼 얘가 커지면 길어지죠, 그죠? 그치? 얘가 커져도 K가 커져도 커지고, 그래서 그 n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그 표본의 크기가 변하지 않을 때 K 값이 커지면 그 실내 상수의 길이가 실내 상수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길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아지면 K 값이 작아지니까 작아지겠죠, 그죠? 그치? 될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하면 그럼 이 K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K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게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동일한 신뢰도에서 뭐 평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돼요, 그죠? 크게 하는 게 좋지만 또 이걸 크게 하면 실제로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적정선에서 찾는 이런 것들이 통계학자들이 실제 하는 일이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네, 좀 내용이 뭐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공식을 잘 외워주시고 적용하는 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시 알려줄 테니까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네, 이쪽은 뭐 아주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 공식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